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1992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지해온 시계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증거가 되는 시계죠. 독일 글라슈테에서 온 노모스 글라슈테의 탕켄데 35mm 레퍼런스 139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스위스 시계도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시계도 아닙니다. 극도로 절제된 바우하우스 디자인, 순수한 수동 와인딩, 그리고 35mm라는 컴팩트한 사이즈. 하지만 이 시계에는 독일 시계 제조의 자존심과 독립 매뉴팩처로서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단 두 달 후인 1990년 1월 롤랜드 슈베르트너가 독일 작센주의 작은 마을 글라슈테에서 시계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은 노모스 글라슈테. 노모스라는 사명은 고전 그리스어로 관리, 규율, 법칙을 의미합니다. 시계가 지켜야 할 정확성과 질서, 그리고 디자인의 법칙을 담은 이름이죠. 흥미로운 점은 엄밀히 말하면 노모스는 재창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글라슈테에 노모스라는 시계업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노모스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시작한 독립 매뉴팩처입니다. 글라슈테는 1845년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가 시계 공방을 연 이래 독일 시계 제조의 성지로 불려왔습니다. 현재 이 작은 마을에는 9개의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랑에운트제네, 글라슈테 오리지널, 그리고 노모스. 다른 브랜드들이 역사적인 이름과 기존 시설을 활용했다면 노모스는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옛 기차역 건물을 본사로 삼으면서요. 초기 노모스는 스위스 ETA의 푸제 7001 무브먼트를 사용한 수동 기계식 시계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드디어 첫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알파 칼리버를 발표합니다. 이 알파 무브먼트는 단순한 리네이밍이 아니었습니다. 7001의 기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지만 설계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글라슈테 4분의 3 플레이트,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 블루드 스크류, 정교한 마감까지 적용되어 충분히 자사 무브먼트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브먼트의 심장인 밸런스 휠과 밸런스 스프링만큼은 스위스 스와치 그룹 산하의 부품 전문 메이커인 리바록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바젤 월드에서 노모스는 7년의 연구개발과 1100만 유로의 투자 끝에 스윙 시스템을 발표하며 이 두 핵심 부품까지도 자사화에 성공합니다. 밸런스 스프링, 이스케이프먼트 휠, 팔렛 포크까지 전부 자체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제 노모스 무브먼트는 95% 이상이 자사 제작입니다. 이 정도로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제조하여 전 라인업에 투입하는 브랜드는 시계 업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1999년대 이후 창업한 시계 회사 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무브먼트를 사서 조립하던 회사가 이제는 오히려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로 올라선 거니까요. 가장 성공한 신생 업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1992년 노모스는 4개의 시계를 동시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루드빅, 오리온, 테트라, 그리고 탕켄테. 그 중에서도 탕켄테는 단연 아이콘이었습니다. 명실상부 노모스의 얼굴이자 3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클래식이었죠. 탕켄테는 처음부터 수동 와인딩 모델로 기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스위스 푸제 7001을 사용했지만 2005년부터는 자체 개발한 알파 칼리버를 탑재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7001이
정교함을 계승하면서도 노모스만의 개성을 더했습니다. 용도를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 자체 개발한 레귤레이터, 글라슈테 4분의 3 플레이트가 추가되었고요. 케이스 크기는 33, 35, 38mm로 다양하게 출시되었으며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나 데이트를 탑재한 변형 모델들도 있습니다. 탄겐테는 골든 밸런스 휠을 비롯해 독일 디자인상 등 160개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심플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디자인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한때 탄겐테 스포츠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36.5mm로 키우고 방수를 100m로 강화하며 핸즈에 야광을 넣은 스포티한 변형이었는데요. 200m 방수의 다이버 워치 아오히가 등장하면서 자리를 내주고 단종되었습니다. 결국 탄겐테의 본질은 순수한 바우하우스 드레스 워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독일에서 태동한 디자인 운동 바우하우스.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걷어내고 기하학적 순수함만 남긴 미학입니다. 노모스의 디자인은 바우하우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탄겐테의 케이스는 평평한 원통형입니다. 측면은 곡선 없이 각져 있고 러그는 길고 얇게 뻗어 있습니다. 35mm 직경에 6.2mm 두께, 럭2 러그는 45mm입니다.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전면과 후면을 감싸고 있죠. 다이얼은 화이트 실버 도금 처리되어 빛에 따라 메탈릭 블루에서 샴페인색으로 변화합니다. 2시, 4시, 8시, 10시 위치에만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얇은 바 인덱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핸즈는 극도로 가늘게 제작된 블루드 스틸이고 6시 위치에는 스네일 패턴이 새겨진 스몰 세컨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심플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의 배치, 핸즈의 두께, 다이얼의 빛 반사,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단순함 속의 정교함, 그것이 바우하우스이고 그것이 탄겐테입니다. 탄겐테는 크게 두 가지 레퍼런스로 나뉩니다. 101번은 솔리드 케이스 백이고 139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입니다. 200유로 정도 차이가 나지만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139번을 강력 추천합니다. 알파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은 직접 봐야 하니까요. 케이스는 스테인레스 스틸에 플리싱 마감이 되어 있고 직경 35mm에 두께 6.2mm입니다. 럭2 러그는 45mm로 길고 방수는 3기압으로 생활 방수 수준입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심장부에는 칼리버 DUW4001, 과거 알파로 불렸던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가 들어있습니다. 직경 23.3mm에 두께 2.6mm, 17개의 주어를 품고 있으며 초당 3회, 즉 21,600VPH로 진동합니다. 파워 리저브는 53시간이고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라슈테 전통의 4분의 3 플레이트, 6 포지션 조정, 블루드 스크류, 페를라주, 선버스트 패턴까지 독일 시계 제조에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트랩입니다. 호윈 제뉴인 세어 코도반. 시카고의 호윈 테너리에서 6개월간 식물성 태닝 공정을 거쳐 만든 말 엉덩이 부위의 가죽입니다. 극도로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파티나가 형성되는 것으로 유명하죠. 블랙 색상의 블랙 스티칭, 러그 폭은 18mm입니다. 35mm는 현대 기준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작은 사이즈 복구 열풍으로 35mm도 이제는 작다고만은 보기 어려우며 45mm의 긴 러그 덕분에 손목에서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고 6.2mm의 얇은 프로필은 셔츠 커프스 안으로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가볍고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건축가, 작가, 디자이너의 시계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팬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직선, 기능과 형태의 완벽한 조화, 그 철학이 손목 위에 있다는 것. 탕겐테는 바우하우스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글라슈테 지방 특유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랑에운트제네까지는 아니었어도 노모스의 알파 무브먼트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스위스의 ETA와는 다른 독일식 4분의 3 플레이트의 아름다움, 사파이어 백을 통해 보여주는 블루드 스크류와 페를라주 마감, 이 가격대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쉘 코도반 스트랩이었죠. 저는 알든의 코도반 구두를 즐겨 신는데요. 그 특유의 깊은 광택과 색감, 만질 때의 부드러움이 매번 저를 매혹시킵니다. 코도반이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품격이 있거든요. 노모스의 가죽 스트랩이 호어인 쉘 코도반이라는 걸 알고는 안 사고 100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카고의 호인 테너리에서 6개월간 만든 이 가죽은 광택이 정말 예술입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촉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파티나 알든 구두와 노모스 시계, 이 두 오브제가 품고 있는 코도반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제게는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2010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 초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해 종로 세온스퀘어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 공식 수입사인 코스코도 세온스퀘어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온스퀘어 내 수공사에서 오버홀과 글라스 교체, 폴리싱도 하고 코스코에서는 이 탕겐테의 쉘 코도반 스트랩을 한 번 더 교체했습니다. 생각보다 품질 좋은 특이한 소재의 스트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시계의 줄들도 여기서 갈았습니다. 고급진 다양한 스트랩들을 경험해 보시려면 코스코 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코스코는 노모스뿐만 아니라 진, 트레이저 H3 같은 다양한 독일산 시계들이 공식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별로 한국 특별판 모델도 있으니 독일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계는 아닙니다. 35mm는 손목이 큰 분들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 있고 3기압 방수는 생활 방수 수준이라 수영이나 샤워는 절대 금물입니다. 매일 와인딩 해야 하는 수동 무브먼트도 번거로울 수 있죠. 극도의 미니멀리즘은 어떤 이에게는 단조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한계를 알면서도 저는 이 시계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았으니까요. 노모스 탕겐테 35mm. 이 시계는 3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매년 새로운 모델을 쏟아내는 동안 탕겐테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바우하우스의 정수, 글라슈테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그리고 호윈 쉘 코도반.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 시계는 제게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계가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